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 여기서부터를 보통 통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에서 이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먼저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첫 번째, 확률 변수라는 게 뭐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참 어렵죠? 천천히 다시 읽어볼까요?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여기까지는 쉽죠?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졌다. 그러면 1부터 6까지가 나올 수 있을 테니까 1, 2, 3, 4, 5, 6 이게 표본 공간의 각 원소가 되는 거죠. 또는 뭐 동전을 던졌다. 한 개를 던졌다. 그러면 앞면 아니면 뒷면. 앞면은 보통 H, 뒷면은 T라고 하는 거니까 H하고 T, 이게 뭐가 되느냐면 표본 공간의 각 원소가 되는 거죠. 뭐 동전을 두 개를 던졌다. 두 개를 던졌으면 앞면 보통 H, 뒷면 T라고 하는 거니까 HH가 될 수도 있고요. HT나 TH, TT가 될 수가 있어요. 요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거라고 보통 생각해요. 동전은 차례대로 두 번 던지는 것과 두 개를 던지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동전과 두 번째 동전으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T와 TH를 서로 다른 거라고 해요. 결과적으로는 둘 다 얘도 앞면이 한 번, 얘도 앞면이 한 번인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네 개, 표본 공간에 네 개의 원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라는 말까지는 어렵지 않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니까 네 개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또 함수라고 되어 있네요.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때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는 주로 함수이지만, 여기서는 함수처럼 얘기했지만 주로 뭐 f, g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x라고 표현을 해요. 확률 변수는 보통 x라고 합니다. x. 이 x가 어떤 값, 소문자 x를 가질 때 확률을 기호로 px는 x라고 한다. 표현법까지 나왔습니다. 자,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확률 구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확률을 구하라고 했느냐면,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었단 말이야. 어떻게 될 확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답이 한 개짜리를 구하는 거죠. 특별한 상황에 대한 확률 한 개만 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확률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모든 확률. 아까 표본 공간의 원소라고 돼 있었죠? 이렇게 될 확률, 이렇게 될 확률, 이렇게 될 확률, 이렇게 될 확률. 각각에 대한 확률을 모두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경우의 확률을 다 구하는 거야. 모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의 확률이 아니고 이때도 확률이 있을 거고, 이때도 확률이 있을 거고, 이때도 확률이 있을 거고, 이때도 확률이 있겠죠. 이렇게 확률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마치 함수처럼 표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확률 하나하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모든 확률을 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마치 함수처럼, 여기는 함수라고 안 돼 있고 대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는 함수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확률을 다 구할 수 있는 어떤 함수식, 뭐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식이 안 될 때도 있을 거고, 함수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함수를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해? x라는 문자가 필요하잖아. 그죠? x에서 y로의 대응, 이런 식으로 우리 1학년 때 많이 배웠었죠. 그때 사용되는 변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죠? 네. 함수에서 사용되는 변수. 보통 우리는 fx는 뭐 2x 플러스 1과 같이 썼을 때 요 x, 소문자 x, 이걸 보통 함수에서 주로 사용되는 변수였었죠. 변수, 매개 변수. 문자와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됐었죠. 이게 3이 되면 이것도 3으로 바뀌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자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소문자 x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여기 확률 쪽에서는 어떤 변수를 사용하는 거냐? 대문자 x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변수가 필요한데, 그 변수를 우리는 보통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확률 변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한다?
확률을 각각의 확률을 모두 구하는 함수처럼 만들기 위해서 함수로 만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매게 되는 변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확률에서 사용되는 변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참고 잠깐 볼까요? 중간 밑에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 전체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이지만 여러 가지 값을 갖는 변수의 역할도 하므로 확률 변수라 부른다라고 되어 있죠.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x가 여러 가지 값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고요. 함수에서의 변수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표현법은 약간 틀린데 보통 fx는 어떤 식이 있을 때 f3이라고 보통 쓰죠. 그죠? x에다 3을 대입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확률 쪽에서는 그렇게는 안 쓰고 p, x는 2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x에다가 2를 대입하세요. x가 2가 되었을 때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x가 2였을 때의 확률이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가 대응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표본 공간은 예를 들면 이런 표본 공간이 있는데 얘네들을 숫자랑 연결을 시킨다고요. 새로 x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숫자를 연결을 시킨다고요. 그럼 이 x는 어떻게 만드는 건데요? x가 뭔데요?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나와요. 거기 있는 예를 보면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확률 분포 밑에 보면 예가 하나 있어.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을 h, 뒷면을 t로 나타내면 표본 공간 s는 이렇게 된다.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죠. 표본 공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 다음에 밑줄을 한번 쳐보시면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하면 이런 식으로 x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요. 모든 확률 문제에서 x가 그러니까 확률 문제라기보다는 통계 문제죠. 앞으로는 여기서부터 통계가 되는 거니까 모든 통계 문제에서는 x가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x에 대해서는 사실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함수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함수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확률을 함수처럼 만들다 보니까 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변수를 대문자 x를 주로 쓴다. 물론 y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한 문제 안에 확률 변수가 여러 개가 필요할 때는 어떨 때는 x, 어떨 때는 y. 물론 다 대문자를 씁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확률을 함수처럼 만들다 보니까 변수가 필요한데 그 변수를 확률 변수 또는 대문자 x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문제마다 정확하게 설명이 나오니까 별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길게 설명했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보시면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을 h, 뒷면을 t로 나타내면 표본 공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상식에 가깝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과 똑같은 거죠? 이때 그 다음부터 밑줄 치라고 했었죠.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면 이라는 것처럼 x에 대한 설명이 문제에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어. 확률 변수 무슨 함수래매요? 몰라도 돼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x 이 문제에서 얘는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x가 0이 되는 거, 앞면이 나오는 횟수니까 2가 되는 거죠. 얘는 2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x가 1이 되는 거죠. 얘도 x가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x가 0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네. 주사위,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 필요도 없지, 이제는. 동전을 2개를 던졌어.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네. x가 될 수 있는 값이 0도 있을 수 있고 1도 있을 수 있고 2도 있을 수 있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여기까지가 확률 변수의 개념인 거예요. 어렵게 말하자면 표본 공간에서 실수로 가는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 그걸 x라고 하는 거지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확률에서 사용되는 변수, 이거를 그냥 확률 변수라고 한다. 확률에서 사용되는 변수. 근데 그 변수는 그러면 누가 정해요? 문제마다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x가 무슨 뜻인지만 명확하게 알면 돼요. 무슨 변수네, 함수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x는 그런 뜻이구나. 이 문제라면 x가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구나 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확률 분포,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과 이 값을 가질 때의 확률의 대응 관계, 이걸 보통 함수라고 해요. 우리는 대응 관계, 함수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과 이 값을 가질 함수의 대응 관계, 함수죠, 함수, 대응 관계. 이 함수를 뭐라고 하느냐면 x의 확률 분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인데요. 확률 변수라는 말이 있고요. 확률 분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확률 변수는 그냥 대문자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가 무슨 뜻인데요? x가 뭔데요? 그건 문제마다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동전의 앞면의 개수 이런 것처럼 나옵니다.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예에 있었던 문제는 0이나 1이나 2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px가 0일 때의 확률을 구해놓고 px가 1일 때의 확률도 구해놓고 px가 2일 때의 확률도 구해놓는 거야. x가 될 수 있는 값이 0 아니면 1 아니면 2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각각에 대한 확률을 구해놓는 거야. 실제로는 얼마씩 되느냐 하면 얘는 4분의 1이고요. 얘는 2분의 1이고요. 얘는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한 확률들을 다 구해놨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거를 확률 분포라고 한다고요. 마치 식으로 그림으로 표시하자면 여기에 0, 1, 2가 있고요. 여기에 4분의 1과 2분의 1이 있다라고 치면 0은 4분의 1, 1은 2분의 1, 2는 4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확률 변수와 확률 사이에 이렇게 관계, 함수, 이걸 보통 함수라고 부르잖아.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하느냐? 확률 분포라고 한다.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모든 x값에 대한 모든 확률을 다 구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느냐?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이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이 보통 표를 많이 써요. 또는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식이 쉽게 만들어지면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식으로 만들어 써도 괜찮아요. 표를 만들거나 식을 쓰거나 요 세 가지를 압축시킨 표를 만들거나 그럼 보통 확률 분포 표라고 불러요. 이거를 하나의 관계식처럼 0일 때는 4분의 1이고 1일 때는 2분의 1이고 2일 때는 여기 빠졌네요. x는 2인데 x는 2, x2라고만 썼네. x는 2일 때 이렇게 여기 4분의 1 0일 때 4분의 1과 1일 때 2분의 1, 2일 때 4분의 1 요 관계를 잘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요 식은 뭐라고 배우냐면 다음 영상에서 배우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확률 분포는 x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한 모든 확률을 다 계산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때는 얼마, 일 때는 얼마, 이때는 얼마 이거를 간단하게는 표로 나타내주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라는 게 될 수 있는 값은 0이나 1이나 2인데 x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그 x에 대한 확률은 0일 때는 4분의 1, 1일 때는 2분의 1, 다시 4분의 1 그래서 합계는 다 더하면 1 되겠죠. 확률의 총합은 언제나 1 되는 거니까 요렇게 표로 만들어줬을 때 이거를 확률 분포의 표, 확률 분포 표라고 부르고요. 요 관계를 가지고 p, x는 x를 어떤 식으로 잘 표현해 줄 수 있다. 요 식은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보통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나타내도 얼마든지 확률 분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과 이 값을 가질 확률의 대응 관계를 x의 확률 분포라고 한다. 어느 하나하나의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경우에 대한 모든 확률, 요거를 뭐라고 하냐? 확률 분포라고 한다. 함수처럼 이해하셔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조금 어렵죠? 자, 여기까지. 끝.